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장에 있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 스트링과 같은 이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또 다른 타입 중에 하나가 딕셔너리라는 타입이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는 이제 파이썬의 뭐 아주 좋은 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그 딕셔너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좀 더 효율적인 좋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하나의 매핑, 그 대응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대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딕셔너리는 이제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지 그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는 이제 여러 개의 밸류들을 이제 그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접근을 할 때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데, 인덱스로 그 0보다 작거나 큰 뭐 경우에 따라서 음의 정수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어쨌거나 정수를 사용합니다. 정수를 가지고 어떤 성분을 이제 접근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딕셔너리에서는 그 인덱스로 반드시 그 인티저 정수만을 쓸 필요가 없고요. 거의 모든 타입의 값을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딕셔너리가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딕셔너리에서 이러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덱스들의 이제 모임을 이제 별도로 관리합니다. 자, 인덱스들을 이제 딕셔너리에서는 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인덱스의 모임을 다른 말로 키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각각의 원소가 있는 것처럼 딕셔너리에서도 나열이 되는 그 값들이 있는데요. 그 값들의 이제 모임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딕셔너리에는 이제 키와 그다음에 밸류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인데요. 리스트를 이제 그 이러한 딕셔너리랑 비교해 보면 리스트에는 그 키라고 하는 값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밸류들만 쭉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밸류들이 이제 놓아진 그 순서에 따라서 인덱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리스트에서. 하지만 딕셔너리에서는 인덱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값을 인덱스로 사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키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키하고 밸류들은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키 하나에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하고 밸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키 밸류 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아이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키하고 밸류의 이제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함수를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키들이 있고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키들의 모임이 있고요. value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딕셔너리는 결국 각각의 키에 대해서 값을 어떤 것을 대응을 시킨 건지를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각각의 키에 대해서 value를 대응을 하는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각각의 키는 그 각 하나의 값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 매핑이 된다 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 그 di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함수 안에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게 되면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물론 원소라고 하는 거는 키밸류 페어인 아이템입니다. 이러한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런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그 English to Spanish라고 하는 이름의 그 베리어블이 이제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할당됐는지를 살펴보면, 네, 지금 그 중괄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는 빈, 즉 empty 딕셔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딕셔너리를 만들긴 하지만 원소를 아무것도 추가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empty 딕셔너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dic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새로운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는데 그때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러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괄호만 있는 것이 empty 딕셔너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에서 그 딕셔너리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러한 중괄호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딕셔너리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은 딕셔너리를 이제 정의하는 데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제 empty 딕셔너리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아이템을 하나 추가를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이제 하나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키 하나와 그거에 대응하는 value를 이제 추가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추가하는 방법은 그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그 키 값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리고 value 값을 assignment의 오른쪽에 쓰게 되면 이 키를 이제 말 그대로 키로 하는 아이템을 이제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 아이템은 이제 그 키에 대응하는 value가 이제 주어진 그 값을 이제 value로 갖는 그런 아이템을 추가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empty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을 하고, 자, 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uno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썼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딕셔너리, 우리말로 사전이죠. 그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사전에서의 구성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한사전이라고 한다면
영어 단어 뭐 A, B, C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뜻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뭐 애플 하면 그거에 대한 뜻이 적혀 있고요. 뭐 bed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뜻이 적혀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영한사전의 형태일 텐데, 그것과 비슷하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키가 있고, 즉 영한사전에서의 단어가 일종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있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타입에서 딕셔너리를 생각한다면 이 단어가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에서 키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뜻이 valu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키가 되고 여기가 value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한사전, 사전이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 딕셔너리의 가장 대표적인 example이 되기 때문에 빌트인 타입인 딕셔너리를 이제 사용하는 example로서 ENG to SP, 즉 English to Spanish, 우리말로 하면 스페인 사전이 되겠죠? 이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원에 대한 뜻은 스페니쉬 뜻은 이제 uno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단어 to에 해당하는 단어, 스페니쉬 단어, 그 다음에 영어 단어 3에 해당하는 스페니쉬 단어들을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서 한번 표시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uno라고 하는 값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원이라는 키에 대응해서 value가 uno인 그런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러한 statement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떻게 딕셔너리의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조금 전과 유사하게 이 중괄호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empty 딕셔너리였으니까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이템이 하나가 들어간 거죠. 즉 원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키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uno라고 하는 문자열이 그거에 대응하는 value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키하고 value가 대응이 되는 그 관계를 어떤 키에 어떤 value가 대응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지금 콜론을 사용해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제 uno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넣으려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직접 쓴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A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인 uno를 접근을 하려면 인덱스로 정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값을 이제 사용을 해서 uno의 값을 읽어오거나 혹은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 브래킷, 스퀘어 브래킷 안에 인덱스로 정수를 쓴 것이 아니라 문자열을 쓴 겁니다. 즉 문자열이 여기서는 키로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딕셔너리는 리스트보다 좀 더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로 인티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에서는 결국 인티저가 인덱스가 결국 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키 혹은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티저 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딕셔너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데이터 타입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사전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딕셔너리를 empty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중괄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와 같이 입력을 할 때는 키 하나에 대해서 밸류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아이템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 개의 아이템을 추가할 때는 약간 좀 이런 걸 여러 번 써야 되는 거니까 좀 번거롭죠. 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 딕셔너리를 이제 출력이 된 그 포맷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즉, 인풋 포맷이나 아웃풋 포맷이 동일한데요. 즉, 아이템을 입력을 할 때 중괄호를 써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딕셔너리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하나씩 씁니다. 자, 아이템은 키하고 밸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앞에 키를 쓰고요, 콜론을 하고 밸류를 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아이템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3개의 아이템을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딕셔너리를 이제 생성을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현이.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eng2sp 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고요. 이것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출력을 해본다면, 앞에서 입력된 거랑 그 출력된 것이 모습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조금 전에는 1, 2, 3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자, 입력을 하고 나서 출력을 해서 보니까 나타난 순서가 1, 3, 2 순서대로, 순서가 입력한 순서랑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이 내부적으로 그 키에 대해서 밸류 값을 이제 쉽게 얻어오도록 내부적으로 이제 배열의 순서를 이제 정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입력된 그 순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을 때, 출력을 했을 때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딕셔너리를 통해서 어떤 밸류를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인덱스로 인티저를 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인티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키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 1에 예를 들어서 3에 해당하는 스페인 단어를 내가 알고 싶다면 eng2sp에다가 키로 3를 입력을 합니다. 따라서 이 3라고 하는 키가 있는 아이템이 맨 마지막에 있건 중간에 있건 첫 번째 있건 상관없이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서 이 주어진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이제 바로 얻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된 순서와 출력된 순서가 이렇게 꼭 막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이 이제 놓아진 그 순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순서는 unpredictable 하다, 즉 입력된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티저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가지고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를 우리가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뭐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죠. 물론 이제 키에 대해서 대응되는 밸류가 바뀌면 곤란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키밸류 페어 아이템들의 내용이 바뀌진 않고 그거에 이제 늘어놓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두 번째 아이템으로 입력을 했는데 to에 대응하는 DOS라고 하는 스패니쉬를 출력을 해보니까 뭐 세 번째에 지금 나타났지만, 키로 2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 대응하는 value 값은 문제 없이 잘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딕셔너리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그 키가 딱 정해지면 그 키에 대응하는 value가 이 매핑을 우리가 딕셔너리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키에 대응하는 그런 value를 이제 얻어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어떤 value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키로부터 어떤 유니크한 값인 그 해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놓은 그 순서는 달라질 수 있고, 컴퓨터들마다 조금 그 예상을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키를 가지고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원소들, 즉 밸류들을 액세스할 때는 전혀 이러한 순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인덱스로서 인티저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인티저를 쓰지는 않지만, 딕셔너리가 주어져 있으면 그 딕셔너리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에는 이제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과 같이 세 개의 단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영어 단어 for에 대응하는 스페인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키로 for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3개밖에 없는데 3개 아이템의 키 중에는 for가 없습니다. 따라서 for에 대응하는 값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어떤 값을 읽어와야 되는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인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딕셔너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키를 가지고 접근을 우리가 해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딕셔너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키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에러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exception, 예외 상황, 예외 상황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exception,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딕셔너리에 이제 아이템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카운팅을 하고자 할 때는 앞에서 스트링이나 리스트에서 사용을 했던 len 펑션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딕셔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템의 개수, 즉 키밸류 페어의 개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딕셔너리 English to Spanish 같은 경우는 3개의 아이템을 내가 넣어 놨으니까 랭스를 계산하면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앞에서 또 우리가 사용을 했던 그 오퍼레이터 중에 그 length 말고 in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a in 번에나 라던가 뭐 에담 in 뭐라고 쓸까요? 그때 뭐였죠? 체다였나요? 체다 에담 이렇게 등등. 그래서 어떤 스트링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리스트의 원소로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할 때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딕셔너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딕셔너리에 사용을 할 때 그 어떤 녀석이 in 딕셔너리, 지금 같은 경우는 뭐 English to Spanish가 되겠죠? 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이 녀석이 이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딕셔너리 안에는 키도 있고 value도 있죠? 이러한 이제 페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이 그 키로서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in입니다. 즉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딕셔너리의 여러 개의 키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경우라면 true가 리턴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리턴이 되겠습니다. 자, 즉 앞에 있는 이 녀석이 그 뒤에 있는 녀석의 키로서 나타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용법을 좀 보죠. 자, 그래서 그 one in English to Spanish를 하면은 앞에서 English to Spanish는 one이라는 키에 대응돼서 uno, 그 다음에 two라는 키에 대응되는 단어 dos였나요? 그 다음에 three라는 키에 대응되는 try였나요? 모르겠네요.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딕셔너리니까. 자, 그래서 one을 갖다가 넣으면 one in, 넣는다기보다 one in 그 English to Spanish를 하게 되면 true가 됩니다. 하지만 uno in English to Spanish를 하게 되면 false가 됩니다. uno가 value에 있긴 하지만 이 in이라는 오퍼레이터가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키 중에 하나로 이 녀석이 존재하느냐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 중에 하나만을 봤을 때는 uno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false가 나옵니다. 자, 근데 만일에 그 키가 그러니까 어떤 값이 키로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딕셔너리 안에 있는 아이템들의 밸류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밸류들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녀석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선 딕셔너리로부터 밸류들의 모임을 얻어냅니다. 그런 것을 얻어내는 메소드가 value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메소드이기 때문에 eng2 sp 다음에 values라고 하면은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아이템들의 value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return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a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uno가 in a value 중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요 a를 사용을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values라는 메소드를 써서 return을 받은 다음에 그 return 받은 거 안에 uno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딕셔너리 안에 어떤 키가 value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딕셔너리가 앞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in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면이 리스트하고는 큰 차이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리스트가 1, 2, 3 해서 뭐 10까지 있다고 하고요. B라고 하는 리스트는 1 해서 뭐 만까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랑 이런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 거는 A에 있는 값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맨 처음 거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1000인치, 두 번째 게 1000인치. 그래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1000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 같은 경우 1000은 없으니까 한 10번 정도 확인을 해야지만 그 결과를 이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B를 가지고 할 때는 B를 이제 구성되는 이 엘리먼트의 개수가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죠. 자, 만이라고 합시다. 자, 10,000개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확인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하는 과정이 10,000번 정도 걸립니다. 즉, 리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in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길이에 비례해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딕셔너리에서는 뒤에 있는 딕셔너리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이 10개든 10만 개든 아무리 뭐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in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원소가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중에 해시 테이블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in 오퍼레이터가 딕셔너리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efficient하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in 오퍼레이터가 딕셔너리에서는 그 딕셔너리 안에 그 아이템이 몇 개 있는지 하고 관련이 없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딕셔너리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조금 생성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봤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딕셔너리를 사용을 하면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실감을 하도록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그젬플은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이제 알파벳 영어 단어가 이제 있다고 하죠. 자, 영어 단어 안에 스트링이 있다고 하고요. 그 스트링 안에 등장하는 그 알파벳 A부터 G까지가 있을 텐데, 각각의 문자들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카운팅을 하고자 한다고 하죠. 일종의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A라는 글자는 몇 번 나타난다? 한 번. 그리고 P라는 글자는 2번 나타났고요. L이라는 글자는 한 번. E라는
letter는 글자는 문자는 한 번 나타나죠. 즉 여기에는 알파벳들이 나오는데 그 알파벳이 몇 번 등장하는지 일종의 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스트링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도수를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통계에서 하나하나의 값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도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뭐 일종의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종의 히스토그램을 계산을 하는데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알파벳이 모두 26글자가 있으니까 각각의 알파벳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알파벳에 대응하는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26개를. 그런 다음에 그 어떤 스트링이 주어져 있을 때 스트링을 구성하는 문자들을 쭉 하나씩 지나가면서 처음에 A가 나타났네? 그러면 A에 대응하는 변수를 카운팅 하나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P가 나타났네? 그러면 P에 대응하는 변수 값을 하나 올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트래버싱을 하면서 각각의 그 문자를 만나게 되면 그 문자에 대응하는 변수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26개의 베리어블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성을 했다고 하죠. 즉 베리어블 이름을 count A 처음에는 0이겠죠? 그 다음에 count B 이런 식으로 26개를 생성을 했다고 한다면 트래버싱을 하면서 즉 스트링을 S라고 한다면 for 캐릭터 각각 in string S에 대해서 요 C가 A냐 B냐 C냐 아니면 G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응하는 변수를 하나씩 늘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if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if C가 A라는 문자면 어떻게 할까요? count A를 하나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elif를 쓸 수 있겠죠? 자, C가 B가 되면은 count B를 하나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계속 if문을 연결해서 쭉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if 문장을 한 거의 26번을 계속 비슷한 형태긴 하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겠죠. 네, 굉장히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서 26개의 변수를 따로따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26개의 알파벳에 대응되는 도수를 기록을 하는 26개의 공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26개를 가진 리스트를. 예를 들면 count는 0 곱하기 26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count가 결국 0, 0, 0 모두 26개를 가진 그런 리스트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한 것처럼 for C in S S가 이제 주어진 문자열이고요. 그럼 그 문자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문자들에 대해서 C가 A냐 B냐 D냐에 따라서 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요 순서대로 가장 처음 있는 요 값은 A에 대응하는 도수를 기록을 하고 두 번째 값은 B에 대응하는 도수를 기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C라고 하는 문자로부터 그 A, B, C, D, E 문자열에서 몇 번째로 나타난 건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오더의 이제 약자일 텐데요.
각각의 문자들을 이제 그 나타난 순서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C를 넣으면 C라고 하는 이 문자가 몇 번째 문자인지 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문자는 이제 알파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자도 물론 있고, 알파벳이 아닌 것도 있고, 숫자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려가 되었을 때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를 인덱스로 쓰는 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요 문자에 대해서는 가장 처음에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요 A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알파벳들은 이제 그 숫자들이 하나씩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에 대해서 odd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예를 들면 80이 나온다고 한다면 B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81, C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82와 같은 순서대로 계속 연결이 돼서 연속적으로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면 이 녀석을 요 카운트의 인덱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요 C가 A라는 문자가 들어온다면 두 값이 동일할 거니까 0이 되겠죠? 만약 C가 B가 들어온다면 얘하고 얘의 차이가 1만큼 나왔기 때문에 인덱스로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 위치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리스트를 가지고 26개의 값을 갖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od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문자의 인덱스를 이제 쉽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변수, 그러니까 성분이 되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변화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 했던 것과는 달리 if문을 여러 개 안 써도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딕셔너리를 쓰면 훨씬 더 간단한데요. 자, 딕셔너리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A라는 문자가 몇 개 나타났는가 한 번, P라는 문자 몇 번 나타났는가 두 번, 이렇게 우리가 얻고 싶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문자를 키로 택하고요, 뒤에 있는 도수가 되겠죠. 도수를, 프리퀀시를 value로 삼아서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같이 for C in S 이렇게 트래버싱을 이제 쭉 하다가 C라고 하는 이제 문자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해당하는 값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될 텐데요.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count라고 쓰면은 이 값이 이제 empty 딕셔너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제 그 S에 있는 문자를 하나씩 이제 보는데, 이 C라고 하는 문자를 이제 우리가 키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이 문자가 기존에 있던 이 딕셔너리에 키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만일에 if C not in count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까지 내가 지금 어떤 문자열을 하나씩 쭉 확인하고 있는데, 내가 현재 이 문자를 지금 보고 있다면 앞에 있는 문자를 볼 때까지는 이 C에 해당하는 문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C를 처음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L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쭉 오다가 L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L이 안 나타났고 처음으로 L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딕셔너리를 이제 구성을 해 나간다고 할 때 앞에 있는 APP까지만 이제 구성이 됐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내가 만들고 있는 딕셔너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로서.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될 텐데요. 이러한 상태일 때는 count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네, C라고 하는 것을 키로에서 어떤 값을 추가를 할까요? 네, 1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만났으니까 일단 한번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도수가 1입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더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기존의 값에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드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코드를 먼저 볼까요? 네. 자,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렀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s라고 썼는데 s에는 이제 문자열이 이제 들어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스트링이. 자, 그러면 처음에 empty 딕셔너를 하나 만듭니다. empty 딕셔너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dict라는 함수를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s에 있는 각각의 문자를 하나씩 쭉 트래버싱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자, 그때 이제 지금 요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문자열이 있으면 이제 쭉 하나씩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지금 확인하는 게 C였는데 기존에 처음에는 이제 empty 딕셔너리로부터 출발하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 문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C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딕셔너리 안에 키로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if C not in 이 true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딕셔너리 안에 C를 키로 하고 value를 1로 우리가 아이템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에 같은 문자가 등장을 해서 딕셔너리 안에 이미 값이 추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 아이템이.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더 나타났으니까 그만큼 값을 하나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C 값을 1만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포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얻어진 그 딕셔너리를 리턴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지금 똑같은 그래서 브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문자열을 히스토그램에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고 return value를 h에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h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조금 잘렸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여기 있는 요 문자열로부터 자, b가 몇 번 나타나는가? b가 지금 한 번만 나타난 것 같죠? 그리고 r은 하나, 두 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문자는 한 번, A가 한 번인 것 같죠? 그 다음에 b라는 문자도 한 번, o라는 문자는 하나, 둘, 두 번. 그런 식으로 계산이 잘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자, 세 가지 방법들 어떤 걸 택하더라도 똑같은 계산,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implement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같은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mplementation이 지금 다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implementation 중에서 세 번째,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implementation이 가장 좀 편리한 방법인데요. 어떤 면에서 편리한지 생각을 해보면, 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변수를 26개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애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의 성분을 26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A에 있는 값은 하나가 늘어나겠고, P에 해당하는 값은 뭐 2가 될 거고, L에 해당하는 값은 뭐 1이 되겠고, 뭐 등등 나타나겠지만, 여기 등장하지 않는 알파벳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26개를. 자, 하지만 딕셔너리에서는 어떤가요? 조금 전에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면 여기 등장하는 알파벳에 대해서만 딱 모여 있습니다. 즉 여기 등장하지 않은 뭐 C, C는 좀 헷갈리니까 C 말고 K 라고 하는 것은 왜 등장하지 않은데, 따라서 딕셔너리에도 아예 K가 키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나타나는 문자에 대해서만 딕셔너리에서는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의 장점은 그 문자열에 어떤 문자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알 필요가 없고, 트래버싱 쭉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자가 등장하면 그때 그 문자를 위해서 아이템을 추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리 등장할지 안 등장할지 모르는 문자들에 대한 공간을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계산을 하지만 서로 다른 임플리멘테이션이 여러 개가 가능할 텐데, 그런 임플리멘테이션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임플리멘테이션을 적절하게 잘 고르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50분이 조금 지났는데요. 조금 여기서 멈추기가 조금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고 가도록 하죠. 자, 딕셔너리에는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get이라는 메소드에는 키와 디폴트 밸류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키가 이 딕셔너리 안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get이라는 메소드가 결국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리턴을 합니다. 만일에 이 키가 그 딕셔너리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넣어준 디폴트 밸류 값을 리턴을 합니다. 즉, 자, H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다음과 같이 아이템이 하나 있는 딕셔너리를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자, H라는 딕셔너리의 이제 메소드입니까? 점을 찍고 get을 하는데요. 자, 키로 A를 넣고 디폴트 밸류 0을 넣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1입니다. 이유는, 자, H에는 A를 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 아무리 값을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이 값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A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똑같은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B라는 키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B는 이 딕셔너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럼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옆에 전달한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리턴을 하도록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간결하게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if문을 쓰고 있는데요.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if문을 쓰지 않고 이것을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하는데, 힌트는 if문을 여기서 왜 썼을까? if문을 그러면 안 쓰려면 get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만일에 get을 안 쓰고 이제 여기서 단순히 if문을 이제 안 쓴다면 이 문장 대신에 D, C 이렇게 한다면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C가 기존의 딕셔너리에 있는 경우라면 이게 말이 되지만 없는 경우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라고 하는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만큼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C라는 키가 기존의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값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을 달리한 것이죠. 자, 그것을 get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조금 간결하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자, 간결하게 바꿔보고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